1장 플레이트 거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거더는 이 높이가 이 현고가 상당히 높죠. 한 2m 뭐 이 정도 돼 보이죠.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설계하거든요.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외부가 이 자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굴을 잘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수직 방향으로 무슨 부재가 붙어 있죠. 여기에 수직 보강제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자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야지 강도가 커지니까 이 단면 구실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수직 보강제를 대서 국부자굴 강도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장스판의 휨제에 사용되는 세장비가 큰 외부를 갖는 H형 용접 단면이다. 장스판 토목 구조물은 강교량의 경우에 50m, 60m 그렇게 쭉쭉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장스판의 휨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량의 거더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여기 뭐 기둥이 여기에 어떤 서포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게 지금 플레이트 거더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힘을 받는 부재라는 얘기죠. 세장비가 큰 외부 이 부분 있죠. 이 외부가 세장비가 크다. 이 두께에 비해서 높이가 크다 이거예요. 는 H형, H라는 게 이게 지금 H라는 얘기죠. 이렇게 90도 회전하면 H죠. 이렇게 프렌지는 두께가 좀 두꺼워요. 자, 외부 프렌지판이 예를 들어서 뭐 2cm다. 얘가 2cm고 얘가 뭐 1cm다. 그러면은 판을 이렇게 절단하죠. 이렇게 절단하고 그러면 요 판과 요 판을 이어야 되죠. 그렇죠? 요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용접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플레이트 거드예요. 그러면은 이 세 장비가 어느 정도 큰 거를 우리가 플레이트 거더라고 분류하느냐. 여기 있죠. 비조밀 단면의 판폭 두께비의 제한값이 얘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합시다. H. 그 다음에 외부의 두께를 TW라고 합시다. W. 그러면 TW분의 H가 뭘 초과해? 요 값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크면은 우리가 플레이트 거더라고 분류를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5.7에 루트 2는 탄성계수죠. 강제 탄성계수. FI는 항복응력. 제로가 결정되면 요거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요보다 크면은 플레이트 거더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플레이트 거더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플레이트 거더교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플레이트 거더죠. 이거 플레이트 거더고 이게 플레이트 거더. 이것도 플레이트 거더. 이거 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게 플레이트 거더입니다. 플레이트 거더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보고 플레이트 거더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를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레이트 거더는 힘을 받는 부재잖아요. 아까 보여줬다시피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은 플레이트 거더의 설계 힘 강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힘 강도식을 보면은 MU는 파이 BMN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식이죠. LRFD 기본 식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R는 시그마 감마 QNI 이렇게 됐죠. 이게 LRFD 기본식이야. 이게 뭐야? 이거는 부재의 강도죠. 강도고 오른쪽은 뭐야?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이죠. 근데 이 LRFD에서는 우리가 부재력 그 항목이 사용 하중을 가지고 만들어낸 부재력이 아니라 거기다 뭘 곱하죠? 하중계수라는 걸 예를 들어서 고정 하중은 1.2, 하라하중은 1.6 이런 하중계수를 곱한다. 그래서 하중으로 보면 이런 하중은 무슨 하중? 극한 하중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중으로 계산된 부재력, 무슨 부재력? 극한 부재력. 그 다음에 이 강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부재가 항복한다 그러면 항복능력까지 다 봐주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거더라는 거는 무슨 부재? 휨 부재예요. 휨 부재는 어떤 힘을 받는 부재예요? 휨 모멘트를 받는 부재죠. 그래서 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RN에 해당되는 게 뭐야? 힘 강도죠. 힘 강도. 그래서 여기 여기로 쏙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파이가 뭐가 됐어요? 파이 B. B가 왜 붙었냐? 휨에 대한 강도 저항 계수다 이런 뜻이에요. B, 밴딩에 대한 강도 저항. 밴딩의 B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강도를 RN으로 나타내는데 휨 부재이기 때문에 무슨 강도? 힘 강도죠. 그러니까
힘이니까 뭐 모멘트 아니에요? 그래서 mn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극한 부재력은 힘에 대한 부재력이니까 어떤 부재력이 있겠어요? 힘 모멘트죠. 하중이 제하돼서 계산되는 모멘트. 그렇죠? 이게 힘 모멘트잖아. 하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하중이 이렇게 제하됐어. 이게 P가 제하됐어. 근데 여기에다가 계수하중을 곱하면 우리가 뭐라고 써? PU라고 씁니다. 극한하중. 그러면 이거에서 모멘트 이렇게 발생합니까? 요거? 이게 뭐야? MU다 이겁니다. 네. 그걸 여기다 갖다 쓴 거야. 네. 그래서 이 철학이 뭐냐? 그 힘 강도가 힘 모멘트, 힘에 의한 극한 모멘트보다 크면은 단면이 오케이다. 그게 바로 이 플레이트 거더 LRFD 설계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MU를 계산하는 거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있다. 하중이 가해진다. MU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모멘트 계산하는 거 배웠어. 그렇죠? 이거 배웠어요. PU면은 MU는 4분의 PUL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언제 배웠어요? 2학년 때 응용역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뭐야? 이런 부재력을 구하는 과목이 아니라 부재력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재력에 저항할 수 있는 뭘 정해? 단면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단면을 정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이 강도, 힘 강도를 어떻게 얘를 결정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식이 하나 탁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트 거대의 힘 강도는 파이비 mn 해서 파이 b에다가 파이 b는 강도 저항 계수죠. 힘은 0.9를 씁니다. 강구조 설계에서 0.9를 써요. 시방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강구조 설계 기준으로 봐서 0.9고요. 그 다음에 뭘 곱하느냐? 힘 강도 감소 계수라는 거 곱해요. 그 다음에 뭘 곱하냐? 자굴 응력을 곱해요. 그 다음에 뭘 곱하냐? 압축 플랜지에 대한 단면 계수를 곱합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식이. 여러분들 응용역학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멘트는 응용역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시그마에다 뭘 곱하면 돼? 단면 계수. 시그마 곱하기 단면 계수하면 모멘트 나오죠? 그렇습니까? 다시 하면은 이 시그마는 S분의 M 이거는 기억이 납니까? 모멘트를 단면 계수로 나누면은 응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 식이랑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요 식에서 나온 거야. 요 식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자, MN 여기 있죠? MN 모멘트. 그 다음에 S 단면 계수고 FCI라는 얘기는 응력입니다. 우리가 응용역학에서는 시그마를 응력이라고 그랬는데 강구조에서는 우리가 F를 응력의 기호로 사용하고 있어요. FCR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응용역학 배울 때는 이 자구를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빔에서. 자구 고려 안 했죠. 그렇죠? 기둥의 자구는 고려했었어. 그렇지? 근데 빔에서의 자굴 문제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레이트 거더는 두께가 얇으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부자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응력이 아니라 자굴 응력이 굽해지는 거예요. 국부자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종류 행비틀림 자굴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이제 그 자굴 응력이고 그 다음에 힘 강도 감소 계수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트 거더에 요거는 이제 추가로 특수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항목이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 기본식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과 이렇게 대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모멘트는 응력에다 단면 계수 곱한 거고 RPG는 이거는 플레이트 거더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추가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걸 힘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식이다. 그러면 플레이트 거더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RPG 계산하는 거 이 기본 개념이랑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알면 되고 FC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SSC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되겠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다 곱하면은 파이 mn이 나오잖아. 그렇죠? 힘 강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 강도가 예를 들어서 계산해 봤더니 100이 나오고 MU가 90이 나왔다. 그럼 힘 강도가 그 극한 모멘트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단면이 안전하다.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H형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잔류응력이 이렇게 존재하죠. H형광을 만든 다음에 식는 속도가 달라서 잔류응력이 존재합니다. 이쪽 코너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3면이잖아, 그렇죠? 세 면이 공기랑 접하고 있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요 끝에 보면은 빨리 식고, 그래서 이 중앙부는 공기랑 접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늦게 식습니다. 그런 식는 속도 차이 때문에 여기 이 코너에는 압축응력이 걸리고, 늦게 식는 부분은 인자응력이 걸리고, 이쪽도 인자응력이 이렇게 걸린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잔류응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아변형광은 이런 네모난 각형 이 부재를 갖다가, 이런 부재를 롤러에다가 넣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랬죠. 그럼 빨갛게 달궈서 하기 때문에 식는 속도 때문에 이런 잔류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플레이트 거드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판 두께가 프렌즈랑 여기 다르기 때문에 얘를 잘라 가지고 2cm 판에서 요만한 폭으로 자르고, 또 요만한 폭으로 자르고, 이게 만약 두께가 1cm다 그러면 1cm 판에서 이만한 높이로 자르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합니다. 용접에 의해서 여기 또 열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열이 발생한다면 식는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용접에 의해서도 이런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즉 플레이트 걷어도 잔류응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잔류응력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힘 모멘트를 받았을 때는 힘에 의해서 이게 응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게 아직 이런 탄성 상태로 이렇게 머물다가 그 다음에 힘 응력이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끝에서부터 먼저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또 힘이 더 많이 받으면은 단면이 전체가 다 항복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재가 자굴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단면의 응력 상태가 항복력에 도달하기 전에 자굴이 일어나면 얘를 탄성 자굴이라고 하고, 단면의 부분적으로 일부가 이렇게 항복한 상태에서 자굴이 일어나면 얘는 비탄성 자굴. 모든 단면이 항복을 하면은 얘는 그냥 항복에 의한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류응력 때문에 세 가지 형태의 다른 파괴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횡비틀림 자굴 강도가 아까 본 것처럼 단면이 완전히 이렇게 항복하는 경우 파괴되고, 비탄성 자굴 위에서 본 것처럼 탄성 자굴, 이럴 때 강도 곡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횡비틀림 자굴 강도에 나타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중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횡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비틀려지죠. 요 섹션을 잘라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얘가 하중을 받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횡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횡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비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비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틀림 자굴이 일어나면은 강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서 양쪽의 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했다고 봅시다. 위에서 봤을 때 이 프렌즈가 이렇게 횡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원래 포지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비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횡비틀림 자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이 강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